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객체지향의 4대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객체지향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C 언어에서는 객체의 속성만 구조체라는 것으로 하나로 뭉쳐놨었는데, 이제 자바 같은 객체지향 언어에서는 속성뿐만이 아니라 동작까지도 하나로 뭉쳐놨던 거죠. 그래서 이제 코드에서는 속성을 field 아니면 property라고 하고, 동작을 method라고 하고. 그래서 혹시 지난번 거를 못 보신 분은 한번 돌아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이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었죠. 사물 단위로 대상을 인식한다. 부분에서 전체가 아니라 전체에서 부분으로 나아간다는 거.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신다면 꼭 저번 거를 한번 듣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C랑 자바, C++이랑 자바에서는 클래스라는 이름으로 명명하게 됐고, 거의 대부분의 언어에서 클래스라는 이름을 채택을 하고 있죠. 그럼 이제 결국 객체지향에서 가장 기본적인 건 현실에 존재하는 대상을 코드로 옮기는 건데, 사람이 사고하는 방식으로, 가장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옮기기로 한 거죠. 그래서 항상 모든 요소를 옮기는 게 아니라, 이걸 지금 설명해야 되는구나. 네, 다시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현실에 있는 사물을 모든 속성을 다 뽑아가지고 코드로 옮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자동차를, 저희가 현실에 존재하는 자동차를 코드로 옮긴다고 하면 모든 부품을 전부 다 속성에 넣을 필요가 없겠죠. 부품 수가 3만 개에 달한다고 하는데, 코드로 표현은 뭐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죠. 사용하지 않을 거는 안 가져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설명했던 관심 있는 것만 뽑는다고 했었죠. 이거는 중요한 거니까 한 번만 다시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어디 갔냐, 저희가 만약에 자동차를 길거리에서 보면은 이게 바퀴가 4개고 색상이 검은색이고 길이가 3.6m에 벤츠 로고가 새겨진 물체, 이런 식으로 사물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 있네, 검정색이네, 벤츠네, 비싸겠네, 이런 식으로 전체에서 부분으로 나아가는 게 일반적인 사고방식이죠. 그래서 하나의 사물을 먼저 인식을 하고 관심 있는 정보만 빠르게 추출한다는 게 바로 이거죠. 색상과 제조사와 가격이 비싸겠네 하는 것들. 백미러가 어떻고 엔진이 어떻고, 물론 관심이 많은 사람은 가까이 가서 볼 수 있겠지만 대부분 자동차를 보고서 가서 엔진을 논하고 있진 않죠. 때와 장소에 따라 관심사를 더 뽑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이거랑 마찬가지로 다시 돌아가서 객체를, 사물을 코드에 옮길 때도 모든 부품을 다 가져오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거, 관심 있는 거, 그것만 뽑아온다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게 더 합리적이죠. 여기 예시를 써놨는데, 중고차 거래 사이트 만들 때 3만 개 부품 정보를 올려도 아무도 안 보죠. 볼 사람 없겠죠.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괜히 데이터만 더 먹고 로딩 속도만 느려지고, 그리고 쓸데없이 여기는 너무 복잡한 사이트다, 전문가가 쓰는 곳인가 보다 하는 오해를 줘서 사이트를 망하게 하는 데 일조하겠죠. 속도도 사이트는 빨라야 되고,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 쉬워야 되는데 그 모든 거를 다 반대로 역행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체에서 부분으로 나아가고 관심사만 딱 뽑아가지고 옮기는 것. 그게 바로 추상화라고 합니다. 추상화. 우리가 구체적인 자동차라는 사물을 코드로 옮길 때 이 구체적인 내용을 전부 옮기는 게 아니라 일부만 옮기고 있죠. 꼭 필요한 것만. 그게 바로 이제 추상화라고 하는 거죠. 객체지향에서의 추상화. 구체적인 걸 다 가져온 게 아니라 일부만 생략하고 가져왔으니까. 그래서 여기 설명이 그대로 나오고요. 현실에 존재하는 사물이 가진 속성 중에서 필요한 것만 추출해서 코드로 옮기는 것. 이거를 추상화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객체지향 4대 특성 중에 하나죠. 그래서 중고차 사이트라면 가장 필요한 중요 정보들, 연식, 제조사, 모델, 가격, 상태, 사진, 이렇게 간편하게 차량에 대한 이해도가 낮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겠죠. 소비자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자동차 추상화를 간단하게 봤고, 사람도 이제 살펴보면은 얘는 한술 더 뜨죠. 자동차랑은 비교가 안 되게 복잡한 그런 사물이죠. 네, 생명체. 60조개. 일단 이거는 옮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60조개니까. 1조가 1억 곱하기 만인데 1억 곱하기 지금 60만을 하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건 메모리가 초과돼서 불가능할 거고, 일단 불필요하죠. 누가 개인정보 저장하는데 세포 하나하나 다 저장합니까? 일단 세포 하나하나에 대한 정보를 얻을 방법조차 없죠. 그래서 완전히 그대로 옮긴다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고, 우리한테 모든 세포 정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딱 필요한 거. 내가 만들라는 서비스에서 필요한 것들. 내가 만들라는 어플리케이션에서 나이, 성, 이름, 키, 출생연도 이것만 있으면 된다 하면은 이것만 가져가면 됩니다. 추상화한 거죠. 그리고 이 추상화라는 용어가 함수에서도 자주 사용이 되는데, 객체하고 좀 비교를 해볼게요. 현실의 사람은 이렇게 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그거에서 일부 필요한 것만 뽑은 게 이제 객체지향에서의 추상화고, 함수에서의 추상화도 마찬가지로 제가 예시를 들었는데 이 행위에 대한 추상화를 하는 거예요. 얘가 사물에 대한 추상화를 했다. 속성에 대한 추상화죠. 얘는 행위에 대한 추상화입니다. 전등 스위치 누르면은 불 켜진다는 거는 누구나 아는 거죠. 켜지고 꺼지고. 근데 그 스위치 안을 까보면은 변압기에서 송신탑으로, 또 변압기에서 발전소로,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그 누구도 이거를 정확히 알고서 쓸 필요가 없죠. 알아서 스위치만 누르면 다 자동으로 해주니까. 그렇게 우리는 스위치를 누른다는 동작을 불을 켜고 끈다는 동작으로 이제 학습을 하게 된 거고, 그 뒷일은 전혀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을 켠다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전기를 통하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복잡한 일련의 동작을 해야 되지만, 스위치를 누른다는 간단한 행위로 축약한 거죠. 그게 이제 동작의 추상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정을 전혀 몰라도 되죠. 그래서 함수도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추상화를 할 수가 있겠죠. 매우 자주 사용되는 500줄짜리 함수가 있다면, 그거를 이제 500줄짜리 코드가 있다면은 함수 하나로 덮어가지고 추상화하면은 그걸 사용하는 곳은 한 줄만 쓰면 되니까. 그리고 그 한 줄만 쓰면 되는 것과 더불어서 500줄을 각각 퍼뜨려 놓으면은 살짝이라도 바뀔 때 그 모든 500줄이 사용된 곳들을 찾아가서
다 고쳐줘야 되죠. 그러니까 변경에 취약해지는데 이런 식으로 추상화를 해서 묶어버리면 딱 원본은 하나이기 때문에 원본 하나만 변경해주면 돼서 유지보수도 좋아집니다. 함수의 추상화라고 했지만 뭐 자바 같은 언어는 함수라는 게 없잖아요. 다 메소드잖아요. 그러니까 메소드도 동일하다. 메소드도 어차피 함수니까요. 그냥 객체랑 묶인 함수일 뿐입니다. 메소드. 그래서 이 내부 구현을 모르고 제목만 보고 이게 뭐 하는 거구나 라고 인지하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엄청 복잡한 코드들이 있더라도 그거를 다 알아야지만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복잡한 것들을 덜 배우면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뭐 운영체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히 알아야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일반 사용자들은 시작 버튼 누르고 뭐 로그 오프, 시스템 종료, 크롬 누르고 뭐 검색창에 입력 이런 것만 알아도 충분히 쓰죠. 그것조차 전부 다 추상화죠. 동작의 추상화. 그리고 객체 의인화. 객체는 사물, 생명체 전부 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사물인 경우에는 이렇게 마치 차가 살아있는 것처럼 차가 드라이브하다. 현실에선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객체지향에서는 이런 사물들도 다 의인화를 해가지고 생명체처럼 취급을 하라고 했었죠. 자율성 있는 생명체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작성을 할 수 있는데 현실에 있는 걸 너무 구체적으로 옮기게 된다면 차키 집어들고 차키 꽂고 문 열고 타고 시동 걸고 엑셀 밟고 이런 쓸데없는 과정들을 전부 쓰면은 사용하기가 너무 불편하죠. 그래서 죄다 생략. 그게 바로 추상화죠. 그래서 꼭 속성만 추상화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동작까지도 다 추상화가 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캡슐화인데요. 변수와 함수를 하나로 묶는 거. 그 단위가 클래스였죠. 그래서 캡슐화는 이렇게 속성과 동작을 클래스로 묶는 건데 추상화를 통해서는 필요한 거를 추출했었고요. 이제 추출한 거를 하나로 묶는 단계인 거죠. 캡슐화는.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 클래스라는 거를 하나의 캡슐, 뭐 캡슐 알약도 있을 거고요. 네, 캡슐 알약 안에 이제 알갱이들이 막 들어가 있는 모습을 상상하면 이게 알갱이라 볼 수 있겠죠. 내용물. 그래서 얘네들은 캡슐 밖을 벗어나지 않고 이 캡슐 블록 안에 있습니다. 클래스라는 캡슐 안에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캡슐 모양으로 만들어 놨는데 네, 대충 바로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접근 제어자입니다. 이거는 객체지향 언어를 하셨다면 다들 아실 텐데 그래도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속성과 동작들을 외부에 노출하지 않는다. 숨긴다. 이를 정보 은닉이라고 부른다고 하죠. 캡슐화를 하게 되면은 C에서 할 수 없었던 이 정보 은닉이 가능해집니다. 이거를 이제 왜 하는지를 좀 더 자세히 이해하는 게 좋은데 한번 예시를 제가 코드로 짜서 보여드릴게요. 자바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스태틱 클래스는 그냥 클래스라 봐주시면 돼요. 만약에 비행기가 있어요. 비행기 클래스가 있는데 얘는
엔진 클래스들이 있습니다. 엔진에 대한 뭐 속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속력 같은 것도 있어요. 스피드, 또 뭐 할까요? 엔진을 일부러 복잡한 이름을 막 적어 볼게요. 이게 그냥 엔진 이름입니다. 뭐 엔진이 여러 개 들어갔다고 칠게요. 잘 모르지만 엔진이랑 뭔가 중요한 속성이에요. 뭔진 모르겠지만 저도 막 짓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이 비행기에 필요하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보이드 뭐 스타트 합시다 그냥. 네, 스타트 랜드 오프인가요? 랜드 오프 합시다. 그래서 여기는 잠깐 비워놓고 비행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일단 비행기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이 속성들이 전부 0으로 들어가겠죠, 인트니까. 근데 저번 시간에 봤던 객체의 유효성에 대해서 배웠었잖아요. 객체는 생성시부터 소멸시까지 유효해야 된다. 그래서 생성자를 만들어 줄게요. 반드시 속성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냥 다 10으로 넣을게요. 그냥 예제니까. 아이고. 몇 개야, 몇 개. 스피드는 0이어야겠죠. 이렇게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비행기 스피드 누구나 바꿀 수 있어요. 누가 실수로 스피드를 바꿀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미친놈이 아니고서 이러지 않겠지만 스피드는 이제 우리가 보자마자 누구나 아는 거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를 인지를 하지만 EMX가 이제 뭔지 모르잖아요. 만약에 처음에 들어와서 새로 신입이 와가지고 코드를 봤는데 이렇게 축약된 언어가 있어요. 축약된 단어가 있으면은 못 알아보겠죠. 도메인 지식이 없으니까. 비행기 쪽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코딩을 잘하고 나발이고 이게 뭔지 자체를 모를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막 접근할 수 있죠, 지금. 그러니까 일단 막 바꿔보는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되게 중요한, 엄청 중요한 속성이었어요. 이거 잘못 넣으면 폭발해요. 잘못 설정하면 비행기 폭발한대요. 그럼 이거 아무나 접근하면 안 되겠죠. 그냥 직접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위험한 속성들은 반드시 닫아줘야 됩니다. 프라이빗으로 닫아줬어요. 근데 지금 접근이 되는데 얘를 다른 클래스로 한번 빼볼게요. 같은 파일에 만들어 버렸으니까 에어플레인을 다른 클래스로 빼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은 이제 프라이빗이라 접근이 안 되죠. 그래서 바꾸면 안 되는 거구나 하고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뜨지도 않아요. 뜨네. 원래는 안 뜰 텐데 왠지 모르겠지만 뜨네요. 어쨌든 간에 접근은 안 됩니다. 그래서 바꿀 수가 없겠죠.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겁니다. void set emx. 그래서 검증을 해줄 수 있어요. 만약에 emx가 100보다 크면 절대 안 된다. 그러면은 그냥 오류를 띄워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정상 수치니까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검증을 해서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세터를 만들어 줄 수 있겠죠. 이러면 실행하면은 오류가 나죠. EMX 이상. 그래서 애초에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없게 될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세터를 쓰지 말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텐데, 얘가 그냥 EMX를 단순히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터를 이런 식으로 쓰면은 EMC도 있을 거고 STL도 있을 거고 여기 있는 필드들에 대한 세터들이 다 따로 만들어질 거예요. 뭐 문제 없지 않냐 할 수도 있는데, 일단 EMX가 뭔지 사람들이 몰라요. EMC가 뭔지도 모르고 STL이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그냥 세팅을 하고 있지만 뭘 하고 있는지 모르고 그냥 쓰고 있을 수 있죠. 게다가 이런 제약 조건이 있다 해볼게요. EMX를 반드시 가장 마지막에 설정해야 한다. 이런 조건이 있어요, 만약에. 아니면 폭발한다. 그러면은 이거를 모두가 숙지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맨 뒤로 돌려야 됩니다. EMC는 반드시 STL 뒤에 실행돼야 된다. 뭐 이런 게 또 있다고 칠게요. 이런 복잡한 규칙들을 전부 다 인지를 하고 써야 되고, 실수하면 안 됩니다. 폭발하니까. 누군가 실수로 복붙하다가 EMX랑 EMC 헷갈려가지고 EMX 2번 했어요. 2번 하면 폭발한다.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OR 이륙했다가 착륙해버린다. 그 자리에서 꽂아버린다. 이런 거를 규칙을 다 인지하고 쓰기란 힘들겠죠. 그러니까 세터를 쓰지 말고 랜드오프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그냥 EMX, EMC, STL인가? 이렇게 해서 검증도 해주고요. EMX 무조건 100보다 크면 안 된다. 그리고 여기서 순서를 정해주면 되죠. EMC 다음에 STL 다음에 EMX, 이렇게 하나의 단위로 묶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순서는 이제 여기서만 신경 쓰면 돼요. 이 프로젝트를 잘 아는 사람이 이 중요한 함수를 관리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이거 그냥 외부에서 호출하면 돼요. 그럼 얘가 어떤 순서로 불려야 되는지를 애초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질 거고, 그러면 훨씬 더 쓸데없이 메모리, 머리에 저장할 메모리가 줄어들겠죠. 위험도 줄어들고, 그리고 얘가 뭘 하는 기능인지가 이제 메소드명으로 나오죠. 스위치를 키기 위해서 무슨 빨간 전선을 지지고 파란 전선을 지지고 이런 게 아니라 순서대로 전선을 지지고 하라고 하면 못 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전선 다 끊어먹겠죠. 그런 것처럼 이것도 머리에 다 넣고 해라. 3개가 아니라 막 몇십 개가 된다면 머리에 다 넣고 할 수가 없고 실수를 무조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뭔 뜻인지도 모르니까 답답하죠. 그래서 이거를 추상화, 에어플레인 점 랜드 오프 해가지고 EMX, EMC, ST를 넣고서 돌리면 훨씬 더 가독성이 좋아졌죠. 이해하기 편해졌죠. 순서도 지킬 필요가 없고요. 애초에 관리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세터를 쓰지 않고 기능을 나타내는 메소드를 써서 묶어버리는 게 좀 더 올바른 방식입니다. 협업할 때도 더 편하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프라이빗으로 실제 필드에 대한 접근은 막아버린 거죠. 다른 것들도 그냥 다 막아버릴 수 있겠죠. 이러고 게터만 만들면은
읽기만 되잖아요. 읽기만. 그러면 데이터 접근, 읽기는 되면서 변경은 맘대로 못하니까 이렇게 순서가 중요하거나 반드시 유효해야 되는 것들을 지키면서 코딩을 할 수 있겠죠. C는 요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정보 은닉이라는 게 결국에 협업할 때 더 편하게 쓰려고, 바보들이라고 이제 코더들을 바보들이라 생각을 해가지고 워낙에 사람이 실수를 많이 하니까요. C 언어 때는 개발자를 믿는다. 너는 잘하니까 실수하지 마라. 다 네 탓이다. 이렇게 큰 책임을 졌다면, 자바 때는 이제 협업하는 게 C 때보다 훨씬 많아졌을 거고, 혼자서 다 하는 게 아니라 협업을 막 하고, 그리고 이제 개발자들을 막 엄청 똑똑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도 이제 할 수 있게 점점 일반적으로 퍼졌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협업과 좀 더 낮은 진입 장벽 등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근데 아무리 똑똑해도 다 실수를 하니까 애초에 실수를 못하게 막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개발자를 바보로 봐서 그런다기보다는 사람의 한계죠. 그래서 이제 C랑 C++에서 개발자를 믿는다고 했다가 요즘에 러스트 같은 언어가 나오잖아요. 러스트. 개발자들은 실수를 무조건 하기 때문에 실수 다 틀어막는, 언어 차원에서 틀어막는 언어죠. 그런 식으로 점점 제약을 두고 사람이 실수를 못하고 사전 검증하는 방식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보 은닉이 캡슐화의 특징이라고 봤고요. 그냥 단순히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가릴 때는 가리고, 그리고 이제 내보낼 때 내보내고, 적당히 조화롭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라이빗은 외부에서 접근을 못한다. 클래스 외부에서. 네, 다들 잘 아실 거예요. 퍼블릭은 잘 내보내진다. 그래서 방금 말한 것처럼 유효한 데이터 가짐을 보장할 수 있고요. 접근 제한에서 필드에 직접 세팅하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메소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검증해주고, 이런 키 같은 것도 검증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원래 속성은 접근을 못합니다. 여기 이제 그대로 그 내용이 나오는 거고요. 방금 설명했던 게 조금 더 쉬운 버전으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비행기 예시가 엔진이 폭발하면 이제 생명과 직결되는 거니까 좀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서 그쪽으로 한번 틀어서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게트 세터 사용 안 하고, 그러니까 검증을 만약에 메소드에서 하지 않고 그냥 필드에 풀어 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당연히 검증 로직을 만들 때마다 써야 되니까 한 번 검증 로직이 바뀌면 다 바꿔야 되죠. 네, 이거 뭐 당연한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변경할 지점을 메소드로 추상화하면은 n개에서 한 개가 된다. 변경할 부분이 n개에서 한 개가 돼서 유지보수하기 좋아진다. 그 다음은 이제 상속인데, 요즘은 상속을 배제하는 추세가 좀 있죠. 상속을 쓰지 말라고 해요. 왜냐면 인간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상속이. 뭐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상속이란 게 그냥 들었을 때는 되게 편리해 보이죠. 애니멀이란 게 있고, 동물이죠, 동물. 그 밑에 여러 가지 종류의 동물들이 있을 거예요. 영어를 몰라가지고 포유류, 조류, 뭐 별거 다 있죠.
공룡은 포유류인가? 그냥 공룡이라고 할게요. 잘 모르겠네요. 저게 관심이 없어서. 그럼 이제 포유류 안에 또 뭐가 있나요? 고양이도 포유류인가? 사람 있을 거고 개가 있겠죠. 그러면 애니멀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뭐 하이트, 웨이트, 뭐가 있을까요? 두 개만 쓸게요. 포유류가 가지고 있는 게 뭐지? 레그, 암, 헤드. 이렇게 칩시다. 사람, 뭐 네임, 에이지. 에이지는 다 있는데. 그러면 애니멀이겠네요. 사람, 네임 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IQ, MBTI 합시다. 모르겠네요. 이런 식으로 계속 파고 들어갑니다. 사람 안에 또 학생 이런 게 있겠죠. 직업에 따라 나눈다면. 그럼 학생은 뭐 클래스, 스쿨, 뭐 스코어, 점수 등등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너무 뎁스가 깊어지면은 헷갈립니다. 학생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딱 이 세 개밖에 안 보여요. 클래스 학생 하면은 extens가 이제 상속이죠. 사람을, person을 상속하고 있다. 근데 얘한테 보이는 거는 클래스, 뭐 스쿨, 스코어 이렇게 세 개밖에 안 보이는데 얘가 사실 가지고 있는 스튜던트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은 이것도 상속을 받았으니까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가진 모든 속성을 다 보려면은 학생에서 사람으로 이동해야 되고 사람에서 포유류로 또 이동해서 봐야 되고 포유류에서 또 애니멀로 가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 번을 이동해야 돼요. 그리고 헷갈리겠죠. 필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헷갈립니다. 얘가 당최 무슨 필드를 다 가지고 있는 건지 파악하기가 직관적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학생만 있는 게 아니라 선생님도 있고 뭐 소방관, 경찰관, 뭐 간호사, 의사, 판사, 변호사 등등등등 엄청나게 많은 게 있다면은 더 헷갈리겠죠. 거기 동물까지 있네. 그러니까 이 상속을 쓰면은 단점이 너무 헷갈린다는 거.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건너 타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게 일단 문제고요. 더 큰 문제는 만약에 애니멀에서 에이지를 빼버렸어요. 나이가 없는 동물이 있대. 그러면 이 밑에 있는 모든 애들이 다 영향을 받습니다. 밑에 있는 모든 애들이 생성자에서 에이지를 넣어주고 있었을 텐데. 그죠? 뉴 스튜던트 할 때 뭐 클래스 넣어주고 에이지도 넣어주고 있었을 거예요. 걔도 마찬가지고. 다 빼야 됩니다. 이 모든 애들이. 그래서 영향을 너무 세게 받아요. 결합이 강하다고 하죠. 그래서 결합도가 높다고 해요. 상속을. 결합도가 높다는 거는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넓다는 거고,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 그러면은 영향을 미친 애들은 변경 시에 다 같이 영향을 받아서 유지보수하기 안 좋아지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을 배제하는 추세고요. 컴포지션을 쓰라고 하죠. 이거 한국어로 뭐라 하는지 까먹었는데 조합인가?
조합은 간단합니다. 그냥 되게 간단히 표현하면 펄슨을 그냥 필드로 등록하면 돼요. 물론 그냥 너무 예시를 단순하게 들기 위해 이렇게 한 건데, 상속은 익스텐즈 써서 한다면 컴포지션은 자기 필드로 그냥 두어가지고 스튜던트가 펄슨을 알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영향을 받는 것도 줄어들죠. 스튜던트가 아까 걔를 상속을 했다면은 일단 필드가 안 보였었고, 그리고 애니멀이 바뀌면은 같이 영향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애니멀이 바뀌어도 영향을 받지 않죠. 물론 펄슨이 지금 애니멀을 상속하고 있긴 한데 새로운 걸로 해야겠다. 스튜던트가 뭐가 있지? 텍스트북 할까요? 얘네는 지금 상속이 되고 있으니까 헷갈릴까봐 아예 새로운 걸로 했습니다. 텍스트북이 바뀌어도 스튜던트가 영향을 받진 않죠. 결합도가 낮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어차피 스튜던트 만들 때 텍스트북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넣어줄 텐데, 클래스, 스쿨, 스코어, 아까처럼 보이지 않는 필드 때문에 막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텍스트북 만든 거 넣어주면 됩니다. 이거를 또 위에서 만들어 놓으면 되죠. 물론 만드는 코드는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스튜던트 안에서 바꿀 건 없어요. 네, 스튜던트 만드는 데서 얘 안에서 스튜던트의 뭐 생성자 안에서 이런 거에선 바꿀 게 없죠. 그래서 결합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상속이 좀 더 성능적으로는 빨라요. 컴포지션은 메모리 할당을 한 번 더 하기 때문에, 물론 자바가 메모리를 땡겨놓고 쓰기 때문에 그렇게 막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하여튼 얘는 힙에 할당되니까 파편화가 되죠. 메모리 면으로 보면. 그래서 상속에 대해서 봤고요. 요즘 언어들 고 언어나 러스트는 상속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바 이런 데서도 많이 쓰지 말라고 해요. 특히 뎁스가 깊은 거. 그래서 뎁스가 깊은 거는 거의 지양해야 되고, 진짜 좀 코어 부분 이런 거 아니면은 그렇게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속을 한번 살짝 봤었고, 여기도 애니멀 나오네요. 예시를 생각하기가 귀찮으니까. 그래가지고 애니멀 상속까지 간단하게 봤고요. 참고로 파생 클래스라고도 부릅니다. 자식 클래스를. 부모 클래스를 베이스 클래스라고도 합니다. 같은 부모를 가지면 시블링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중복 제거가 되는 거는 매우 매우 좋죠. 하지만 결합이 빡세게 되는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는 거. 모든 애니멀들에서 하이트 웨이트를 쓸 필요가 없어져서 중복 제거가 되지만 영향이 여기저기 퍼지고 필드가 안 보이기 때문에 치명적으로 이제 변경 시에 모든 곳에 다 영향을 끼치는 치명적인 단점이 되기도 한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트레이드 오프를 항상 생각을 하고 결정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상속을 했을 때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클래스 목이 갈라지네. 그냥 퍼블릭으로 할게요. 애니멀 에이지가 있고 펄슨이 있고 익스텐즈 애니멀. 그래서 네임이 있다고 합시다. 간단하게 할게요. 예시만 있으면 되니까.
애니멀과 펄슨이 있고 이 스태틱을 만약에 잘 모르시면은 그냥 클래스입니다. 클래스 안에 클래스 쓰려면 스태틱을 써줘야 돼요. 안 쓰면 조금 그지같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클래스 두 개를 쓴 건데 new person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person.age는 10 person. 뭐더라 name은 a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애니멀이 age를 지우면 바로 영향을 받는 거죠. 그게 바로 높은 결합도의 문제였고요. 그리고 컴포지션도 봤었는데 그거는 이제 잠깐 생략을 하고 형변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다음에 이제 다형성 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펄스는 애니멀이 될 수 있습니다. 형변환 이렇게 하죠. 그냥 괄호 넣어주면 되는데 어차피 펄슨을 애니멀 타입에 낼 거니까 얘는 명시적으로 형변환 안 해도 됩니다. 대신에 애니멀에 담았으니까 펄슨은 네임을 쓸 수가 없게 돼요. 왜냐면 애니멀 타입이 됐으니까 얘는 잠깐 봉인하는 거예요.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펄슨과 애니멀이 있다고 치면은 애니멀은 age만 있고 펄슨은 age와 name 있죠. 근데 펄슨을 애니멀 타입으로 쓰는 순간 여기는 잠깐 비활성화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펄슨을 애니멀로 바꿔봤는데 얘는 자식이잖아요. 얘가 부모고 애니멀이 항상 항상 자식은 부모보다 더 많은 필드를 갖죠. 같거나 많은 필드. 왜냐하면 부모의 모든 거를 다 상속을 받아서 이미 때려 받고 있는 상태니까. 부모가 가진 모든 거를 똑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식은 무조건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애니멀을 만들었으면은 펄슨이 될 수가 없죠.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애니멀을 펄슨에 넣는다? 그러면 incompatible 나오죠. incompatible이 이게 뭐야 이게? 오류 메시지가 이게 맞나? 맞나 모르겠네. 네, 일단은 이렇게 하니까 되긴 되는데 문제는 이러면 네임을 만약에 이렇게 안 넣어주면은 네임이 그냥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가지고 경고 메시지가 뜰 거예요. Remove this useless assignment to local variable animal. Cast new animal to person will produce class cast exception. exception이 난다고 하네요. 한번 해보죠. 근데 이거를 여기서 안 알려주는 게 신기하네. 잠깐 좀 뇌정지가 왔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돼버리니까요 지금. 어쨌든 여기서 오류가 나네요. 왜 런타임에 나는지 모르겠는데 클래스 캐스트 익셉션이 납니다. 못 바꾼대요. 네, 이게 좀 그냥 빨간색으로 오류 그냥 찍 그어버릴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네요. 이렇게 안 해봐가지고 네, 당연히 이제 방금 설명한 대로 애니멀은 지금 뒤에가 없는데 얘가 된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요거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해 주세요. 이유는 다 알겠죠? 네, 이게 바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항상 자식은 부모가 되지만 부모는 자식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이 만들 때 뭐로 만들었냐도 되게 중요해요. 펄슨으로 만든 거는
부모가 될 수 있다. 애니멀로 만든 건 자식이 될 수 없다. 근데 펄슨으로 만든 걸 애니멀에 넣었다가 얘를 다시 펄슨에 넣는 건 되겠죠. 이건 됩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이거는 되죠. 왜냐면 만들 때 비활성화를 한 거기 때문에 펄슨으로 만들었으면 애초에 이 메모리 두 칸을 다 갖고 있어요. 애니멀은 지금 한 칸인 거고. 그래서 만들 때 뭐로 만들었냐가 중요합니다. 이거에 따라 아까 그 클래스 캐스팅 익셉션이 나거나 안 나거나가 결정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상속의 문제점을 안 봤구나. 이거 다 했던 내용이죠. 그대로죠. 캡슐화 위반. 네, 캡슐화 위반이라는 게 차일드가 정확히 뭐를 갖고 있는지 알려면 패런트를 까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부 구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말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타고 올라가서 모든 부모를 다 훑어봐야 그제서야 얘가 갖고 있는 모든 필드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하게 결합이 되는 거고요. 언제든지 공격당할 수 있는 포지션도 부모 중에 한 명이라도 변경하면은 싸그리 영향 받으니까 그대로 내용을 넣은 거고요. 마지막으로 다형성인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 좀 갑자기 빠르게 하고 있는데 얘도 중요합니다. 얘도 참 할 말이 많은데 간단하게 예시를 한번 봅시다. 일단 설명을 하면은 강아지랑 고양이는 같은 동물이라는 범주에 속하니까 동물이란 클래스의 자식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얘네들은 둘은 서로 시블링, 형제. 그래서 같은 속성이 존재를 하겠지만 완전히 같은 종은 아니니까 다른 부분도 존재해요. 그래서 만약에 애니멀이 울다, 크라이, 스피크라고 할게요. 스피크. 이거를 일단 비워놓을게요. 참 설명할 게 많네. 캣 그리고 스태틱 클래스 도그. 다형성은 나중에 한번 좀 더 깊게 파야겠습니다. 좀 얘기할 게 많네요. 어쨌든 모든 애니멀이 다 스피크를 갖고 있는데 얘네 둘이 스피크 소리가 다르죠. 그래서 오버라이드를 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야옹, 강아지는 멍. 이렇게 똑같은 기능이라도 자식이 누구냐에 따라 다르게 행동해야 될 때가 있죠. 꽤 많죠. 그래서 실행을 해볼게요. cat.speak 도구.speak 하면은 둘이 서로 다르게 행동합니다. 야옹멍. 이런 식으로 기능을 오버라이드 해줄 수가 있어요. 부모 거 쌩까고 다시 내가 재정의하겠다는 거죠. 내 방식대로. 사운드라고 했네 여기는. 그래가지고 이것만 보면은 다형성이 어디다 쓰는 건지 좀 감이 안 올 수도 있는데 여기는 조금 예시가 어려우니까 요거는 나중에 다형성을 좀 더 깊게 추상 클래스랑 인터페이스까지 그리고 걔네들이 처음에 온 곳이 함수 시그니처거든요. 함수 시그니처 헤더 파일 그것까지 다루려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볼게요. 우선 요거는 구현이 없죠. 애니멀이 어떻게 울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넣고 싶지 않아요, 구현을. 그럴 때 앱스트랙을 써줍니다. 앱스트랙은 구현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대신에 앱스트랙 클래스가 돼야 돼요. 앱스트랙 메소드를 쓰려면. 앱스트랙 클래스는 상속 전용 클래스라서 애니멀은 이제 더 이상 뉴로 객체를 못 만듭니다. 앱스트랙 클래스가 되면 Animal is abstract, cannot be instantiated. 더 이상 더 이상 인스턴스를 만들 수가 없게 된 거죠. 너는 그냥 부모 역할만 하라는 거야. 그러겠죠? 구현이 없으니까 애니멀 만들어가지고 스피커 호출하면은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얘는 설계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캣이랑 도그에서는 얘를 무조건 오버라이드를 해야 되는 거죠. 안 써도 오류가 안 나네. 만약에 얘를 아예 빼먹으면은 오류가 납니다. 캣이 앱스트랙 메소드를 구현을 안 했던 거예요. 이거 이제 스피크 있어야 되는데 구현이 위에 없으니까 밑에서 만들어라 하고 넘긴 거거든요. 책임 넘기기. 그러니까 밑에서 안 만들면 오류가 나는 거죠. 그리고 뭐 말을 했더라. 맞아. 그리고 이제 보통 이렇게 고양이랑 강아지를 둘 다 넣을 수 있는 이런 어레이 리스트가 있다 해볼게요. 그럴 수 있겠죠. 고양이랑 강아지, 뭐 조랑말, 사자, 호랑이, 얘네들이 다 소리를 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싸그리 여기다 갖다 박아버리고 그 다음에 반복문을 돌면서 다 스피크 시키고 싶을 수 있겠죠. 강아지든 고양이든 애니멀 타입이니까 자식은 부모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캣은 애니멀이 될 수 있고요. 도그도 애니멀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애니멀 리스트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아까 캣이라고 해도 들어갔던 거는 얘가 애니멀 리스트니까 캣을 넣으면은 자동으로 애니멀 돼가지고 그죠? 애니멀 돼서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애니멀에서 스피크를 구현하라고 강제를 했으니까 자식들은 다 스피크를 갖고 있고 그러면은 야옹멍이 나오게 됩니다. 서로 자기가 처음에 만들었을 때 캣일 때 스피크와 도그일 때 스피크를 호출하는 거죠. 애니멀로 형변환이 됐어도 항상 만들 때 클래스가 뭐였나에 따라 호출되는 메소드가 결정이 됩니다. 그게 변하지 않아요. 아까 봤던 예제도 캣이었다가 애니멀 됐다가 다시 캣으로 돌리는 건 됐었죠. 하지만 애니멀로 만들고 캣으로 하는 건 안 됐었어요. 왜냐면 메모리 자체가 다르게 생성이 되기 때문에 두 칸이었다가 한 칸 비활성화 했다가 다시 두 칸 되는 건 가능하지만 자식이니까 한 칸이었는데 두 칸이 되는 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다형성은 좀 나중에 깊이 볼 거고 지금은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 클래스들, 여러 가지 자식 클래스들이 똑같은 부모를 가지면은 자신만의 행동을 재정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자식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재정의된 자식 클래스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자기만의 행동을 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양이는 고양이 울음소리, 강아지는 강아지 울음소리 둘 다 애니멀 타입임에도 불구하고 도그의 스피크, 캣의 스피크를 정확히 호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애니멀이 안 됐다면 캣이나 도그였다면은 여러 동물을 넣는 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여러 타입을 하나로 묶으면서도 각자 자신만의 행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아주 훌륭한 녀석입니다.
매우 많이 사용이 돼요. 스프링에서도 많이 쓰죠. 엄청 많이 쓰죠. 이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봐야겠는데, 간단히 보면은 만약에 미디어 뭔가 전송을 한다고 하면은 뭘 전송하는 거였지? 알림을 보낸대요. 알림을 보내는데 미디어가 이메일이면 이메일을 보내고, 메시지면은 문자 보내고, 푸시 노티피케이션이면 뭐 알림 보내고, 보이스 메시지면 보이스 보내고. 원래는 이런 분기 처리를 합니다. 보통 경우의 수가 많지 않거나 로직이 짧으면요. 근데 로직이 지금 100줄이죠. 꽤 길죠. if문에다가 쓸 그런 양은 아니에요.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에서. 그래가지고 이거를 클래스로 다 만듭니다. 메일 샌더, 메시지 샌더 등등등등. 그리고 인터페이스는 보진 않았지만 대부분 아실 거예요. 앱스트랙 클래스인데 메소드만 들어갈 수 있는 앱스트랙 클래스라 봐주세요. 일단 메소드만 들어갈 수 있는 앱스트랙 클래스, 필드가 아니라 메소드만. 그래서 앱스트랙 클래스를 이거 익스텐즈가 아니고 임플리먼트죠. 인터페이스는 임플리먼트 해야 됩니다. 이건 제가 잘못 썼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임플리먼트도 거의 상속이랑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근데 그냥 구분하려고 넣는 거예요. 실제로 익스텐즈로 인터페이스를 상속하는 언어들도 있죠. C++이나 다트 같은 거. 정확히는 거기는 인터페이스란 개념 자체가 없고 다 앱스트랙 클래스이기 때문에 상속입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도 상속이라 봐도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다양한 샌더를 넣었죠. 이메일 샌더, 메시지 샌더 등등등등. 이거를 돌려보면서 이제 다 보내버릴 수가 있습니다. if문을 빼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샌더가 뭐 이메일 샌더 타입이다 하면은 샌더가 아니라 뭐 메시지가 이제 이메일이다 하면은 각자의 이제 샌드 메소드 안에서 체크를 시켜가지고 자기 거면은 진행하고 자기 거 아니면은 거절, 그냥 리턴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if문 빼버릴 수 있죠. 이 for 안에서 이렇게 펼쳐놓는 게 아니라 send 안에선 if문 빼버리고 send 안에선 그냥 sender.send만 호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for로 돌리면서. 이게 다양성에 되게 자주 사용되는 사용처죠. 여기 뭐 OCP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다음번에 볼 솔리드 원칙에서 좀 더 확장성 그리고 뭐더라? 유지보수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논하면서 의존 관계라든지 뭐 DI라든지 같은 다양한 개념하고 좀 더 밀접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상 클래스랑 인터페이스도요. 좀 제가 뭐 자료를 보고 하긴 하지만 좀 어떻게 할지 좀 생각을 안 하고 노가리 까는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 좀 정리가 안 된 것 같기도 하네요. 일단은 뭐 몇 번 해봐야 이제 좀 더 저도 머리에 정리가 돼서 나중에 한번 정돈된 식으로 영상을 다시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거 오타, 임플리먼트 이것도 절대 조심하시고 그러면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